네,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서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간입니다. 자, 그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예, 잘 그렇습니다. 지내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에 걸맞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거 먼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지난달이었잖아요. 서울 마포갑 나가신다 하셨는데 서울 서대문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당을 위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포갑의 전현직 의원 4명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이 당내 자원들이 한 곳에서 이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당 지도부로서는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차례 네. 사실은 좀 당을 위해서 조금 다른 결심을 해주면 어떠냐 그런 요청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네. 제가 나이도 한 살 더 몇 살 더 많고 또 정치도 오래 했고 네. 또 당도 제가 더 많이 살아가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 서대문 네. 갑으로 바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호남에 기반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 그것도 예. 어느 정도 이제 서대문 갑 출마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신 측면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또 이제 한강 벨트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더 이제 강남 3구만은 못하지만 괜찮은 지역이 이제 이제 한강 벨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벗어나면 이제 좀 더 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제가 간 곳도 험지 중에 하나인 서대문 갑인데 네. 우상호 의원 4선. 험지 대부분은 호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아무래도 출향인들은 네. 이게 보수당보다는 네네. 민주당 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이제 험지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가면 조금 표를 도움이 더 될 얻을 것이다.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서대문 갑 하면은 저희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뇨한 전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분과는 교통정리 어떻게 이제 된 건가요? 교통정리요? 그분은 아예. 지난 그 혁신위를 할 네네. 때 그 외의 정치에 굉장히 좀 소위 좀 된 모양이에요. 이게 밖에서 보는 정치하고는 이게 직접, 다르구나.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때 정치를 하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본인의 불출마 입장을 갖고 있는 때문에. 걸로 알고 예.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또 당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알다시피 혁신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이게 무슨 여기가 호떡집도 아니고 금방 이렇게 바꿀까? 네.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번복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당과도 교감을 하고 사실은 결정을 하신 거다. 신청을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서대문 갑이 그 국민의힘에서 지정한 우선 추천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죠. 되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우상호 의원 불출마했고 뭐 우선 추천 지역 예, 우선 대상이면 추천 지역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공천 지역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3번 그 연이어서 탈락. 실패를 했고요. 네. 또 지금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험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공채심사위원회에서의 기준에 따르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가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서대문 갑에 민주당에서도 청년 운동권 이제 뭐 청년을 우선 넣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뭐 예. 그 다른 라디오에 나오셔서 청년 운동권이 나와도 게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저는 땡큐죠. 왜 땡큐예요? 사실은 청년 운동권에 대한 요즘에 비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군사정부 정권 시절 이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학생운동을 하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민주가 넘쳐요. 사실은 우리 자유가 넘쳐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운동권의 맏형 본인이 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잘했죠. 예. 그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사실은 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는 뭐 군림하고 해서 해왔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서대문 갑에 가봤더니 네.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통도 그렇고 네. 주거 환경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동안에 뭐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오, 심정이고요. 예. 그 지역에 민주당에서 청년 전략 무슨 지역 이런 걸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년이 나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구는 지역의 민심을 대표를 해서 뽑는 국민의 대표지. 여기는 청년, 여기는 무슨 예를 들어서 여성, 여기는 뭐 장애인 이건 비례대표예요. 청년 하고 싶으면 비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지역에 물어보지도 않고 청년 네. 전략 우선적으로 했다? 저는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공천 심사에 돌입하는데 이제 부적격자를 서류 심사 통해서 걸러내고 이제 개별 통보를 받게 될 텐데 이 개별 통보 받게 되는 의원들이 제3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처음에는 사실 제3지대가 상당한 지지를 받을 때는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네. 3지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줄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라고? 3지대가 이게 지금 뭐 중텐트에서 네. 또 빅텐트로 가면서 이게 확 해서 국민의 여론을 민심을 흡수하면서 이게 어떤 선택의 대안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원칙과 상식 처음에 4분이 하다가 네. 1분 잔류하더니 또 3분 중에서 또 2분이 그렇죠. 또 이탈하고 그래서 지금 모양은 아주 구겼어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하는 당과 개혁신당. 그 누굽니까? 이낙연 대표가 하는 네. 당이 또 서로 새로운데.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국민들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실망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컷오프가 됐다고 해서 네. 그리 넘어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럼 컷오프 되신 분들은 어떤?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뭐 공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자리를 좀 교통정리할 좀 배려할 자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잠깐. 생각을 하면 네. 이탈을 굳이. 거의 막을 것이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밖에 당을 만들어야 돼요. 네, 위성정당. 지금 위성정- 하나 네, 만들었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은 어차피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그쪽으로 또 일부를 보낼 거예요. 네.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왜냐하면 현역 의원 숫자가 많아야지 그 후보 당이 나중에 기호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 쓰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자리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네. 컷오프 네. 된 사람들이 제 3지대로 갈 거다? 근데 저는 거의 가능성 없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 때 이제 48cm 투표용지 네, 예. 보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탄이 다시 되는 건데 그거는 고려를 안 하실까요? 글쎄요, 좀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위성정당을 처음에 만든 것도 약속을 저버린 일이기도 하고, 그 바람에 또 득표율만큼 네. 또 의석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도 또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를 그렇죠. 못하고, 또 떴다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본다고 합치고,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매우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제도적으로 좀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꿨으면 좋았는데 네. 또다시 그게 반복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비판받는 만한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정치권에서 여야가 사실은 좀 했어야 되는데 개혁특위도 이 부분에 안 대해서는 열렸다고. 네. 사실은 뭐 여당 야당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개특위네요. 네. 그러면은 이것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용핵관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네. 용핵관이 강남이나 영남 같은 좀 따뜻한 양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뭐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한 것이죠. 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페이버를 줄 거냐.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도 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신청한 것만 갖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남에 신청을 안 했어요. 생각보다 덜 했다라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신 강남이 거예요? 비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마포갑을 떠나서 강남에 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아무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좀 희생할 때는 좀 험지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갔는데, 그런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니까. 근데 지금 몇몇 신청한 사람들이 강남에 안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 간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주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뭐. 혜택을 줄까요? 저는 뭐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네.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강벨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강벨트를 이번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기에는 용산을 빼고는 국민의힘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험지잖아요, 한강벨트가.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그 현직 의원들이 몰렸더라고요, 한강벨트에. 이번에 승부수를 띄울 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저 한강벨트는 갈만하죠. 왜냐하면 그 4년 전에는 거의 전멸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알다시피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마 50%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60%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상황이 달라서 그때는 그냥 바람이 불었고, 또 네. 4년 전에는 코로나가 네. 막 생겨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막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를 정부가 잘 대응한다 그래서 인기가 매우 좋았을 때의 결과예요. 네. 그 결과 가지고 뭐 한강벨트가 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네. 또 지난 4년 동안 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많이 올려서 네. 한강이 보이는 뷰, 네. 이런 데는 굉장히 이 고가 아파트들에 그쵸, 대해서 맞아요. 많이 유권자들의 보수화가 진행이 됐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래도 노려볼만하다. 해볼만하다라고 네. 해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네. 지금도 한강벨트가 마치 뭐 엄청난 험지인 것처럼 생각한 것은 꼭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진 않다. 저처럼 거기를 벗어나면 좀 험지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원래 영상 편지 보내는 거 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두 분 준비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고르시면 되는데, 이뇨한 전 위원장 아니면 우상호 의원. 아, 예, 예. 어떤 분한테 하시겠어요? 저야 당연히 서대문 갑이면 이제 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한테 네. 보내고 싶죠. 요거 보고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이 위원장님, 제가 서대문 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원장님의 텃밭이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이 위원장께서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뭐 출마를 안 하신다 말씀을 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왔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인 위원장님 믿고 왔습니다. 또 연대가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 세브란스가 있는, 거기에 또 간호사들이 굉장히 뭐 수천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동아일보 중립기어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